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함께 이 대통령을 맞았는데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문승진 기자, 조금 전 공항 상황 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전 11시 34분경 공군 1호기로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활주로에는 김민석 총리, 또 김민재 행안부 차관,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이 순서대로 선 채 이 대통령 내외를 기다렸는데요. 귀국한 이 대통령은 활주로에 선 순서대로 인사와 악수를 나눴고요. 이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에겐 수고했습니다라고 말을 건넸는데요. 정 대표는 이 대통령과 마주하자마자 이 허리를 90도로 굽힌 폴더 인사로 상당히 공손한 자세를 보여 주목받았습니다. 반면 첫 순서였던 김민석 총리 역시 75도 각도에 가깝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긴 했지만 이 대통령은 김 총리와의 악수 과정에서는 별도의 언급 없이 지나쳤습니다. 청와대가 사전에 이 대통령 귀국 행사 참석자를 공지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루라 기자, 전당대회 명심 논란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어제 오후 강유정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와 당대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귀국 환영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먼저 공지를 한 겁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대통령 순방 귀국 행사 참석자 명단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지난주 출국 당시 환송 행사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에서 봉합 시도에 나선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을 두고 여권 안팎에서 이른바 명청 갈등설이 부각되는 상황이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명청 갈등이 재부각된 이후에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가 관심이 지금 쏠렸었는데 90도 폴도 인사를 한 정 대표에게 수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발신했었고 거기에 약간 상응하는 느낌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이제 또 메시지 대응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외부에서 볼 때 지금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관계가 약간 조금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사실은 정청래 대표께서 계속해서 연신 전혀 명청 갈등 없다. 그리고 그동안에 차던 노무현 시계를 이재명 대통령 시계로 바꾸고 오늘은 또 이제 그 논란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으로 이제 마주한 건데 어쨌든 90도 인사를 하면서 대통령 뜻과 나와는 크게 대적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로 읽힙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그냥 정청래 대표 다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냥 수고했다. 의례적인 좀 인사말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병묵 위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을 다닐 때 정말 수고한 사람은 사실은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했던 국무총리가 돼야 되죠. 근데 국무총리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정청래 대표한테 수고했다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럼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한 거는 언론을 통해서 다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이른바 명청 갈등이라고 하는 전당대회 경쟁 국면에서 친명계와 정청래 대표계가 아주 치열하게 서로 대립각을 보였던 점이에요. 설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수고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정청래 대표한테 별로 수고한 것도 없는 정청래 대표한테 수고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영혼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의례적인 인사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김민석 국무총리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결국은 정청래 대표만 부를 수가 없으니까 김민석 총리도 같이 부른 것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진짜 출국
귀국길 행사 때 왔던 김민석 총리도 진짜 함께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불러놓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 총리한테는 이 대통령이 별도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인사만 받았어요. 그 정치적 의미나 이유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배우 행사나 귀국 행사 다 모두 불렀지 않습니까? 네. 김민석 총리는. 그런 걸 보면 또 김 총리한테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어떤 의미가 또 있을지도 네, 궁금해요. 김민석 총리가 순방 환송식에 간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배웅을 나온 것도 약간 좀 이례적이고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이게 논란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측에서는 두 후보 다 어쨌든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하고 있는 분들이고 한쪽만 이렇게 이제 또 논란이 있었던 만큼 아예 김민석 총리를 또 안 부르기에도 약간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신전심일까요?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약간은 이제 또 부차적으로 좀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환송식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이 비행기 타기까지 약간은 시간이 있는데 이 마중 행사 있잖아요. 마중 행사는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10일 동안 순방 마치고 온 거라서 따로 머무는 환담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악수하고 바로 이제 차 타고 이동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환송식보다는 이 마중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약간 좀 덜하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용호 의원이니까 근데- 근데 두 번이나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통상적인 의전 관례라고 한다면요. 공항 환송 행사 때는 대표가 가요. 당 지도부가 가고 그다음에 귀국 행사 때는 총리가 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항 환송 행사 때 정청래 대표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그 장면 연출은 아마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당대표는 김민석 총리가 해야 된다. 이거를 원샷 사진으로 딱 당원들과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연출이었다고 보고 자 그러면 이제 귀국 환영 행사에는 원래 정청래 대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례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온다. 총리도 온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 얘기는 어제 또 정청래 대표만 불렀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또 다른 그 여러 가지 그 뭐 이제 추측을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부른 거예요. 그럼 결국 따지고 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환송, 귀국 두 번을 참석한 게 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진이 두 번 남게 된 겁니다. 정청래 대표는 한 번, 그것도 아주 수많은 갈등 장면을 연출한 끝에 딱 한 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가게 된 거는 그냥 정청래 대표를 단독으로 부르기가 좀 그 어색하니까 같이 부른 일종의 들러리 정도 수준에 그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 그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생각은 여하튼 김민석 국무총리를 당대표로 밀어야 하겠다는 그 의미만큼은 오늘 계속 살려두고 가야 되겠다. 아마 이런 의지가 담긴 걸로 보입니다. 그럼 좀 먼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귀국길 행사 네. 이 대통령 순방 중에 막 불이 붙었잖아요. 당청 갈등설에 명청 갈등선까지. 이게 일단 봉합하는 계기는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게 겉으로 보면 봉합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에 뭔가 갈등을 벌였는데 서로 이렇게 면대면에서 갈등을 벌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강훈식 비서실장이 먼저 자, 이재명 정부의 1년 성과는 김민석 총리의 성과다. 뭐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선제 공격을 저는 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그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총리를 교체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다음 당대표는 김민석 총리가 하는 게 좋아요. 라는 걸 지금 공표한 셈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기 때문에 둘은 이렇게 면대면으로 보고서 그 지금 이런 갈등을 경쟁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딱 마주쳤단 말이죠. 마주치면 아무래도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마주치면 누가 더 그 기세에서 위에 있겠습니까? 그럼 뭐 얘기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그 친명계에서 정청래 대표의 재선 도전 포기 이렇게 계속 압박을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딱 정청래 대표 앞에 자리함으로써 저는 그 압박을 직접 했다. 말은 안 했지만 이런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곧 정청래 대표가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공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후의 압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봉합하는 연출, 정청래 대표도 본인이 직접 하고 있지만 이러한 뭐 갈등들이 사실은 전당대회 전까지 이렇게 조금 없어지긴 해소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금 이번 전당대회는 다음 총선의 공천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여타 이 당권 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세력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비판할 수도 없고요.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당대표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비판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다만 좀 당원의 입장에서 약간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어쨌든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뭐 전당대회 후보군인데 또 당대표도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이 전당대회가 물이 올랐는데 상대방 층에서는 상대 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당원들이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콩가루 집안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어차피 출마하실 거라면 저는 정청래 대표 임기 동안 어쨌든 내란 정국에서 법사위원장 당대표직을 소임을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퇴를 하고 이 선수복으로 갈아입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당원들한테 공격받는 이상한 당대표 모습으로 남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오늘 귀국 행사를 두고 치졸하고 조잡한 임기 응변식 의전 정치라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청 갈등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부랴부랴 공항 환영식 쇼로 수습에 나선 꼴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참석을 치졸하고 조잡한 임기응변식 의전 정치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사의를 표명한 채 당권 도전을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를 부른 건 대놓고 특정 주자를 지원하겠다는 당무 개입의 결정적 증거라고 직격을 했는데요. 최은석 원내 수석 대변인도 어색한 악수 한 번으로 봉합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 여권 내부의 균열과 갈등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당청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지적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5선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줄어든 일은 없지만은 대통령이 잘못해도 당대표가 져야 됩니다. 대통령이 잘했는데 당이 잘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물러가는 것이 원칙 아니냐. 박지원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여부와 관련해서도 지금 상황에서 정 대표는 죽어도 나갈 것 같다. 이런 예측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정 대표가 나오면 국민과 당원이 심판하면 되는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친명 7인의 출신이죠. 이 김영진 의원은 연임 반대 뜻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건 아니지만 이 당대표 출마 여부가 당원에 달려 있다는 건 한가한 이야기라는 말로 우회적으로 정 대표 비판에 가세한 모양새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 2년 차이고 2년차, 3년차 선거가 없는 해 이재명 정부의 그 성공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과 평가를 받기 때문에 나의 출마 여부가 뭐 당원에 딸려있다, 국민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는 좀 한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최근 이 정청래 대표는 연일 당권 주권론을 강조하면서 연임 포기를 압박하는 친명계와 각을 세워왔는데요. 이런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 사실상 김 의원이 정 대표에게 당심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잠시 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정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의원들의 추가 의견 표출이 이루어질지도 주목됩니다. 여권 안팎에서는 정 대표가 당대표 연임 도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우세한 게 사실입니다.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을 출마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일부 보도까지 나왔죠. 네, 이 채널A의 보도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이 연임 출마 의지를 청와대와 연결해서 이 주변에 알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불출마하면 청와대 압박 때문에 포기한 걸로 보여서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면서 정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패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다라는 정 대표 측 관계자의 전언을 보도를 한 겁니다. 또 이 채널A에 따르면 정 대표는 대통령과의 갈등설이 불거지는 데 대한 안타까움도 주변에 피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할 경우 자신의 연임 도전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당정 안정의 명분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대표가 주변에 당대표에 본인이 불출마를 하게 되면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우려를 전했다는 채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야권에서도 그렇고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보도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청래 대표 측에서 좀 잘못되게 메시지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언제 당무 개입을 하셨나요? 어쨌든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이나 아니면은 뭐 그 순방 중에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2년 차에 같이 갈 집권 여당의 역할, 책임, 의무, 약간 뭐 이런 것들에 큰 의제를 밝혔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그 의제에 동의하고 자기가 그 의제에 맞는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당무 개입이겠습니까?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뭐 당무 개입이라고 하면은 정무석 보내가지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정도로 계속해서 개입하고 누구를 주저앉혀야지 당무 개입인 것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아니면 청와대에서 밝힌 어느 정도 뭐 집권 여당의 뭐 그림, 큰 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당무 개입이라고 혹시 생각한다고 하면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요, 총리를 교체한 배경과 관련해서 사실은 뛰어난 리더십을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휘를 했고, 그래서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체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거든요.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국무총리한테 그게 적절하다, 응? 그 역할을 맡는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명확한 당무 개입이 어디 있나요? 뭐 그거는 국민들이 달리 오해할 여지도 없습니다. 명확하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주당의 대표를 맡는 것이 적절합니다라고 대통령이 공식으로 뒷받침해준 발언이었기 때문에 당무 개입이라는 건 전 뭐 그것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출마할 명분이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당무 개입은 명백한 거고요. 그건 뭐 객관적으로 보면 그걸 의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정청래 대표가 정말 그 전당대회에서 재선을 하고 싶으면 저런 핑계 대지 말고, 뭐 저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그러지 말고 본인이 왜 재선에 도전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당원과 국민 앞에 명확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출마를 해야 되겠다는 건 저는 뭐 사실이더라도 궤변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